네, 화제 인물을 통해서 이슈 들여다보는 피플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KTB 금융그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문 회장의 퇴진 소식이 있어요. 예, 이병철 KTB 투자증권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권성문 회장이 물러나게 됐는데요. 권성문 회장은 이달 3일 KTB 투자증권 지분 18.8%를 이병철 부회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부회장은 38% 이상의 KTB 투자증권 지분을 확보하게 됐고 경영권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지분 거래 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662억 원 규모인데 이병철 부회장은 이미 계약금을 치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물론 최대 주주가 바뀌고 또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권성문 회장이 금융업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영향력이나 상징성 때문에 더 회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권성문 회장은 벤처 투자 1세대, M&A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M&A와 투자업계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성문 회장은 삼성물산에 들어가 수출 관련 업무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닌 후 동부그룹과 한국종합금융에서 근무했습니다. 1995년 M&A 중개회사인 한국 M&A를 설립하고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사들인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지금의 KTB 투자증권의 모태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병철 부회장과 권성문 회장이 왜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나? 왜냐면 또 데리고 온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예. 이거는 내막이 어떻습니까? 예, 권성문 회장은 과거에도 금융계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대부분 1년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도 좀 불화설이 조금씩 나왔는데요. 권성문 회장이 이병철 부회장을 작년에 영입했는데요. KTB 투자증권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을 때 구원투수로 데려왔습니다. 예. 사실상 공동경영 체제를 표방을 했는데 그 후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부회장이 합류한 후에 여러 자신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권성문 회장의 지시로 보직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본인과 각별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영입을 제안했는데 무산된 후 사이가 틀어졌다 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잡음이 일던 시기에 이병철 부회장은 꾸준히 지분을 늘렸고 권성문 회장도 맞대응하면서 지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기울어져 버린 건데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아마 어떤 루머나 내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권성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찰 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점이 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그럼 했겠네요. 예, 권성문 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작년 8월에 권성문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 후 작년 11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전격적으로 KTB 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예. 권성문 회장은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스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무게추가 기울어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권성문 회장 같은 경우에 좀 어떤 행보를 걸을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권성문 회장은 지난주 금요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능한 후배 기업가들을 돕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벤처 투자 등의 일을 하게 되면 언론을 비롯한 외부와도 적극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됐죠. 이병철 부회장이 이제 또 KTB 금융그룹을 이끌면서 글쎄요,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떤 그림이 좀 예상됩니까? 네, 이병철 부회장은 무엇보다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래 지속된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서 투자자와 주주,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장 회사 조직이나 인력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 이병철 부회장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동산이나 항공,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부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병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으로 일가견이 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될까요? 예, 이병철 부회장은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초의 민간 부동산 신탁사인 다올 부동산 신탁을 창업했고 하나금융그룹이 다올 부동산 신탁을 인수한 후에는 부동산 그룹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병철 부회장은 최근 유망한 투자 분야로는 선진국 부동산 시장을 꼽았고 선진국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관련 투자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KTB 금융그룹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또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는 신라젠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지분을 팔면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문은상 대표가 갑작스럽게 지분을 팔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라젠의 명성에도 금이 갔는데요. 문 대표는 작년 12월부터 156만 주를 처분했다고 지난주에 공시했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1,300억 원이 넘는데요. 문 대표의 친척들도 함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지분 매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 외 매매 방식을 택하는데요. 문 대표 일가는 증시 개장 시간에 파는 장내 매도를 통해서 더 눈길을 받았습니다. 눈길이라기보다 이건 눈총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지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대주주가 주가를 판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성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뜻이기 때문에 과연 주가 상황이 그 이후로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신라젠의 공모가는 원래 15,000원이었는데요. 항암 신약 후보 물질 팩사백의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15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지분 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또 문 대표가 갑작스럽게 주식을 팔아치운 만큼 숨은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눈총들도 나오고 어떤 미국 특허에 대한 취소 루머들이 돌다 보니까 나름 신라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은상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문 대표는 이번 주식 매각이 1천억 원대의 세금과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표의 주식 문제는 신라젠 상장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당시 대주주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전환가액은 3,500원으로 2015년 12월에 주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스톡 옵션에서 증여세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돈을 써야 하는데 보유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식을 팔았다는 설명입니다. 워낙 수급 상황으로 변동성이 컸던 신라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공식 입장은 내놨지만 아직 시장 참여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해 나가시고요. 저희들은 또 핫한 이슈 들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